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내일의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얼굴이 어색하게 굳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깐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 순간 이미 중요한 시간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릅니다. 뇌졸중은 아프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빠르게 뇌를 망가뜨립니다. 더 위험한 건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상황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대신 소파에 눕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룻밤을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팔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때였구나.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늦은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된 장면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져야만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냅니다. 다만 그 경고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 말이 달라집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어딘가 어색합니다. 발음이 흐려지고 문장이 중간에 끊기고 본인은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넘깁니다.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피곤해서 발음이 꼬였나 보다. 하지만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달라졌다면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 얼굴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영상 통화를 할 때, 가족이 유심히 봤을 때 이상함이 보입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피부 문제도 아니고 근육 피로도 아닙니다. 뇌에서 얼굴 근육으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단추를 잠그려는데 손이 느립니다. 젓가락질이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컵을 잡았는데 힘이 빠져 떨어집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손이 느려졌네. 오늘따라 유난히 서툴다. 하지만 좌우 중 한쪽만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네 번째 신호. 시야가 이상해집니다. 눈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충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갑자기 초점이 흐려집니다. 안과에 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뒤쪽의 시각 중추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똑바로 걷기 힘들어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립니다. 어지럽다고 느끼지만 빙빙 도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귀 문제가 아니라 뇌의 균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금방 좋아졌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증상이 10분, 20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다음에는 더 크게 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아픈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위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빨리 행동해야 할까?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빠르게 손상됩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재활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
회복 불가능한 시간, 조금 더 지켜보자. 아침에 병원 가도 되겠지. 이 시간 동안 뇌는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뇌졸중은 스스로 판단할 병이 아닙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를 집에서 결정하려는 순간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만 되면 의료 시스템에 맡기십시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의로 하는 행동이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실은 시간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앞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손을 따는 것. 아직도 많은 집에서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늘부터 찾습니다. 피를 좀 빼면 괜찮아진다. 막힌 게 뚫린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따는 행위는 뇌졸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손끝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 안에서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손가락에서 몇 방울의 피를 낸다고 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 위험만 늘어납니다. 두 번째 행동, 몸을 세게 주무르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팔다리를 풀어주면 나아질까 봐요. 이런 이유로 팔과 다리를 강하게 주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막힌 곳은 팔다리가 아닙니다. 뇌혈관입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동안에도 뇌에서는 손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행동은 치료가 아니라 시간 지연일 뿐입니다. 세 번째 행동, 약이나 음식을 먹이기 우황청심원, 한약, 민간요법, 심지어 물 한 모금.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또렷해 보여도 실제로는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흡인성 폐렴은 뇌졸중 이후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 일단 눕혀서 재우는 것. 잠깐 쉬게 하면 낫지 않을까. 자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이 판단, 아주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 가능한 시간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화했어야 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는 언제나 병원 도착 후에 시작됩니다. 뇌졸중은 지켜보는 병이 아닙니다. 고열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복통처럼 참다 보면 나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뇌졸중은 결정을 미루는 순간 손해가 커지는 병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 119에 전화하십시오. 병원을 검색하지 마십시오. 차를 직접 운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119는 뇌졸중 의심 상황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송 중에도 상태를 관찰하고 병원에 미리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치료의 일부입니다. 환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토가 걱정된다면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려주십시오. 그 외에는 억지로 일으키거나 강하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벗기거나 차갑게 하거나 마사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숨도 쉬고 눈도 뜹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이 완전히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한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을 내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설마, 조금만 더.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시간이 생명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만 가면 어떻게든 치료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뇌졸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 언제 도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는 저장고가 아닙니다. 심장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기도 합니다. 근육은 다쳐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산소와 혈액이 끊기는 순간부터 하나씩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기술의 한계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라는 말의 의미 의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명확한 시간의 문이 있습니다. 치료에는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일정 시간 안에 도착해야 혈전을 녹이거나 막힌 혈관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늦게라도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1시간의 의미, 집에서의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뇌세포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조금은 할 수 있고 눈도 뜨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침에 가도 되겠지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기회가 사라집니다. 밤에 증상이 있었지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가 더 나빠져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그 순간 치료의 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가 사라졌다면 이건 절대 안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 뇌졸중은 참을 수 있다고 해서 덜 위험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고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상황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은 느낌의 강도가 아니라 뇌 손상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남기는 차이 같은 뇌졸중이라도 도착 시간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움직임을 평생 잃기도 합니다. 차이는 성격도 체력도 아닙니다. 결정의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좀 더 지켜볼까?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까? 이 고민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뇌졸중은 전문가가 장비와 영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빠르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 179가 중요한가? 119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구급되는 증상을 확인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필요한 병원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치료가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가운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괜히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뇌졸중에서는 완벽한 판단보다 빠른 행동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는 것보다는 항상 낫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아주 단순한 행동 원칙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멈춰야 할 신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조금만 이상해도 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증상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먼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두통, 몇 달째 이어진 어지럼증, 만성 피로, 눈꺼풀 떨림, 스트레스로 인한 손떨림, 이런 증상들만으로 뇌졸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이전과 전혀 다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경학적 이상이 특징입니다. 계속 있던 증상과 갑자기 생긴 증상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있던 불편함, 대부분 응급 아님, 갑자기 생긴 기능 이상, 반드시 확인 필요, 특히 오늘 갑자기,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라는 말이 붙는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멈추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집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말이 안 나올 때, 상대방 말이 갑자기 이해되지 않을 때, 시야가 갑자기 가려지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을 때,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 힘들어질 때,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지켜보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다음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따는 행동,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는 것, 팔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것, 민간요법을 찾는 것, 이런 행동들은 뇌를 살리지 못합니다. 뇌 문제를 손이나 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먹이면 안 되는 이유 뇌졸중이 오면 삼킴 기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있어 보여도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운 차리라고 먹이는 행동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상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심장질환 병력.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비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차분해도 됩니다. 젊은 나이, 위험 인자 없음, 오래전부터 비슷한 증상 반복, 증상의 양상이 변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전과 다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전과 다르다, 확인 필요, 이전과 같다, 경과 관찰 가능,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 이 영상은 여러분을 병원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선택할지, 검사를 받을지, 어디까지 할지는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의사는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할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뇌졸중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인 결과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씩 정리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행동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아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뇌졸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몇 가지뿐입니다. 첫째, 갑자기 생긴 증상은 이유를 찾지 말고 확인부터 합니다. 둘째,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좋아졌다가 사라져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넷째, 집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겠지라는 말의 무게 사람은 위험 앞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남게 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앞에서는 이 본능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말은 그 순간엔 편안하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가장 무거운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은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 순간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정의 첫 단추는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실 구를 부르는 것이 유난이 아닙니다. 응급실에 가는 것이 오버가 아닙니다. 아무 일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건 시간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버틴 시간, 망설인 시간, 검색한 시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그 시간 동안 사라집니다. 조용히, 되돌릴 수 없이. 이 영상의 진짜 목적, 이 영상은 여러분을 의학적으로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 지식은 의사가 더 잘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이후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나는 혼자 판단하지 않겠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뇌졸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은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선택은 기적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늦은 선택은 후회를 남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떠올라야 할 한 문장만 남기십시오. 지켜볼 일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